안녕하십니까. 풍성한 한반도를 위한 통일 SOS 스타디 오픈 세이브 중등 아카데미 2 두 번째 강의 국제 경제와 통일에 대해서 공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림성심대학교의 이윤기 교수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체와 주관은 복지법인 풍성하게에서 진행하게 되었고요. 후원은 사단법인 통일교육협의회에서 후원을 해주셔서 이번 이런 아카데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SOS 통일을 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또 오픈 열려야 된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이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저축하다도 있고 구하다. 그래서 통일을 구하는 그러한 중등 아카데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한번 우리 열심히 잘 들어서 여러분의 앞에 미래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국제경제학이 뭐냐라는 것, 그 다음에 국제무역의 주제들이 뭐냐, 이런 내용들을 뭐 지금 이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경제학이 무엇이냐? 사실 국제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재화나 용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뭐 롯데리아나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 서비스를 받게 되죠. 음식점을 가서 서비스를 받게 되고 그랬을 때의 그런 서비스 무역이라고 하는 건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죠. 주거니 받거니 할 때 뭐가 움직이게 됩니까? 돈이 움직이죠. 돈의 흐름 및 투자를 통해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경제학은 아주 오래된 주제이지만 국가들이 국제경제에 더 밀접하게 관련됨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아시다시피 한 나라만 먹고 사는 거 아니죠. 뭐 A라고 하는 나라와 또 B라고 하는 나라가 같이 무역을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왜 합니까? A한테는 있는데 B한테는 없는 거죠. 또 B한테는 있는데 A 국가에는 없으니까 서로 교환을 하겠죠. 그렇죠? 예. 여기는 뭐 광산물이 많이 나고 여기는 농산물이 많이 난다 하면 서로 주고받고 할 때 그때 이것을 우리가 무역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무역을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제 통화는 사실 달러죠. 그래서 달러로 국제 경제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가지고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무역을 하게 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경제학은 사실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어요. 사실 한 나라의 뭐 우리나라 삼국시대만 봐도 일본하고 중국하고 또 통일신라 시대나 아니면 또 그 전에 백제나 고구려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런 국제경제라고 하는 건 이미 있었지만 지금은 더 많아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키고 해가지고 서로 많은 나라들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자신들의 물건을 팔고 그죠? 또 수입하고 이런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걸 세계화라고 합니다. 이런 세계화 때문에 사실은 물론 돈을 많이 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에 가서 이것을 팔고 저 나라에 그럴 수 있었지만 또 위기도 초래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죠.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세계화 때문에 더 빨리 퍼질 수 있었던 질병이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아주 수없이 많이 실타래처럼 엉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제 경제는 2020년은 사실 좀 문제가 많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국내 경제뿐 아니라 국제 경제에도 아주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이 생긴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밀접하게 서로 연계되어 있고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국제 경제학에 대해서 좀 더 다루면 미국의 GDP, 이제 그 국민 총생산량이에요. 이게 지금 총생산량, 국민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GDP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엔 GNP라고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GDP를 가지고 그 나라의 경제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뭐 전 세계가 200개가 넘고 또 OECD 국가 중에서도 되게 높은 순위죠. 한 10등에서 왔다 갔다 해요. 뭐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굉장히 높은 성적을 갖고 있죠. 예.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 그래서 수출도 늘고 수입도 늘고 세계화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죠. 지난 50년 동안 국제 무역은 전체 경제에 비해서 중요성이 약 3배가 더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국제 경제라고 하는 거는 점점 더 아주 많은 국가들이 서로 참여하고 하나가 되다 보니까 중요성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무역하고, 그죠? 우리도 미국하고도 무역하고, 일본하고도 하고, 그런 관계에 저희가 놓여져 있는데,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세계 여행을 못 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여행업을 하는 회사들이 문을 닫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안 가잖아요? 그러면 큰 비행기 항공회사들이 문을 닫는 거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럼 비행기가 안 가요. 그럼 비행기가 가가지고 뭐 물건을 갖다 주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또 차단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국제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처했습니다. 2009년에는 수입 가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모두가, 이거는 뭐 그 시대가 아마 2020년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동일하게 많은 감소가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국제 경제에 심각한 위기들이 계속 이렇게 있다가 올라갔다 있다 올라갔다 있다 올라갔다 이런 그래프로 경제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침체기를 맞이하면 그것은 수입과 수출이 다 다운될 수밖에 없는 거다. 자, 그럼 미국의 GDP에 대한 수출과 수입의 비율을 한번 리얼타임 데이터로 보면 수입이, 그죠? 수입이 점점 늘죠. 그죠? 늘고 또 수출도 점점 느는데 이때 이제 아주 어려웠던 시기잖아요. IMF 때. 이 IMF 때 뭐 미국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렇게 떨어졌던 거죠. 떨어졌다가 또 올라가는 거죠. 지금 아마 2020년에 와서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그래프 자체가 아마 다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입과 수출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경제력, 그러니까 GDP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또 이 미국이 경기가 불경기다. 요 미국이 불경기다. 그럼 이게 세계가 불경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전 세계를 붙잡고 있는 패권 국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국제 경제학이 뭐냐? 미국에 비해 다른 나라들은 국제 무역에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그들 국가들의 GDP에 대한 수입과 수출 비중은 매우 높다. 미국은 규모와 자원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국제 무역에 대한 의존이 좀 낮은 편이죠. 왜냐하면 그 나라가 자원이 일단 많고, 그죠?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이제 뭐 주장을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아메리카 얼론. 그래서 고립된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만 나 살래. 그래서 그게 민족주의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게 2020년에 대한 얘기인데. 왜냐하면 이게 낮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보다는. 근데 우리 같은 나라는 너무 의존되어 있어서 수출이 안 되면 먹고 살기가 어려워질. 자, 그러면 2011년, 이게 2020년이잖아요, 지금요. 각국의 GDP에 대한 수출과 수입 비율을 보면 미국이 왜 제일 낮아요. 그죠? 한국은 높은 편이죠.
벨기에도 아주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이 차단되고 중지되고 줄어들면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일 영향을 덜 받는 거다, 미국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역의 이득, 그래서 무역의 이득이 있다는 것은 국제 경제학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통찰력. 이득, 이익이죠. 이익이 있어야겠죠. 무역을 했는데 이익이 없어. 내가 그냥 막 열심히 신발을 만들어서 중국에다 팔았는데 적자야. 그럼 할까? 안 하죠. 이득이 나야 돼요. 그죠? 이익이 나야 돼요. 무역은 왜 하냐고요? 이득이 남기 때문에 국가끼리, 개인이면 개인끼리, 회사면 회사끼리 그 이득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국가들이 서로 재화와 서비스를 판다는 것은 항상 상호적 이익, 그러니까 나도 이익을 보고 너도 이익을 보지 않으면 누가 그 일을 할까요? 그러니까 서로 이익을 보는 그런 구조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자발적 거래할 때 둘의 복지가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서로 무역을 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난다면 이것은 A 국가의 복지와 B 국가의 복지를 실현하는 것이 된다. 결국 그게 이익이 되겠죠. 노르웨이 소비자들은 노르웨이는 이제 오렌지가 안 나죠. 오렌지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저기 미국의 LA 쪽에 많이 나죠. 서부 쪽에. 그래서 오렌지를 전 세계에 수출을 해요. 그러면 이걸 또 맛있게 사 먹을 수 있죠.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배로 나르고 비행기로 나르고 이런 무역들이 이 코로나로 차단된 것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한 거다. 자, 그다음에 모든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국가가 어떻게 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한정된 자원을 가진 국가는 그 자원을 이용해서 다른 생산을 선택하는 것에 비해 가장 생산적인 것을 생산하고 또 그 생산품을 그들이 소비하기를 원하는 채화나 용역과 교역하다. 교역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무역한다. 서로 나는 만약에 그림을 잘 그려서 친구한테 그림을 그려주고 또 한 친구 노래를 잘 불러서 나 노래 불러줘. 야, 내가 그림 그려줄 테니까 너 노래 불러줄래? 그게 무역이에요. 그런 게 무역이에요. 그런 일들을 서로 하겠죠. 그 다음에 나라들은 생산을 전문화하는 반면에 많은 재화와 용역을 무역을 통해서 소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역의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역의 이득은 또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으로 많은 재화를 잘 아시다시피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산유국이죠. 기름이 많이 나요. 그죠? 석유, 원유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많이 나니까 우리나라로 수입하죠. 수입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그것을 SK 에너지 같은 데서 다른 에너지원으로 또 만들어서 팔고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자동차에 넣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으로 만든 재화를 수입함으로 국가에 이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국가들이 자기만의 전문화, 우리나라는 IT죠, IT. IT를 잘 만들어요, IT. 그러면서 한류를 또 음악적으로 잘 풀어낸 데가 이제 여러분 잘 아는 BTS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음악을 만들어서 싱글 음원 발표해가지고 빌보드 차트 1등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다 엄청난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현재 자원을 미래 자원과 교환하고 또 국제적 이민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게 되는 것이 무역이다. 또 무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지만 국내의 특정 집단의 손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사실은 무역이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득을 위해서 가다 보니 우리나라가 많이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무역은 굉장히 복잡한 일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국제 무역은 수입 경쟁 산업에서 상대적으로 집약적으로 사용돼요. 이렇게 모여 있다. 똘똘똘 뭉쳐 있다. 집약이라는 게. 그래서 자원의 소유자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역은 한 국가 내의 소득 분배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동등하게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갖고 있는 자들이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점점 가난하는 부익 후 빈익빈의 현상이 무역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양산될 수 있는데 그거는 국가나 또 국제 경제나 또 개인이나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역의 유형을 보면 무역 유형은 누가 무엇을 파느냐인데 또 기후와 자원의 차이가 왜 브라질이 커피를 수출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수출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죠. 예. 거기에서 커피가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기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 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데 뭐 어쩌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없어요. 거기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를 많이 매장한 땅덩어리에 있는 것이죠. 왜 근데 일본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비행기를 수출하는? 예, 비행기는 최첨단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넘버 원부터 5나 하는데 우리나라도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어 수출하죠. 예, 대단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죠. 자, 어떤 나라들이 어떤 제품을 수출하는가는 차이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기술력, 땅, 그다음에 인적 자원, 뭐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역 자체의 유형이 바뀔 수 있는 거죠. 노동 생산성, 또 자본, 노동 및 토지의 상대적 공급과 다른 제어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역에 대한 정부 정책은 또 어떨까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정치인들은 무역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정치, 국제 정치는 전 세계적으로 그 각 국가나 그 국제 사회에서 경제 정책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관세는 수입을 하거나 수출할 때 세금을 매기는 건데 잘 아시겠지만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관세 전쟁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1,000원인데 세금을 10,000원을 붙여가지고 물건을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해. 이게 바로 트럼프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을 좀 힘들게 하려고 그게 그렇게 하는 거죠. 또 수입할 때 이제 수출과 수입에 대한 수량을 딱 제한해서 몇 개 이상은 들어오게 하지 마. 또 몇 개 이상 팔 수도 없어. 수출 보조금, 수출하는 생산자한테 돈을 주니까 안에 수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서 그 나라를 경제를 만들어가는 거죠. 또 시장에서 외국 제품은 배제되지만 국산품만 들어와라. 이것도 또 이제 아주 편향되고 잘못된 무역의 방식이긴 한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누가 내고 혜택은 누가 보는가? 이것은 국가의 경제 정책 입안자들이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효과를 내느냐 마느냐는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정부가 무역을 제한하면 외국 정부가 같이 반응하면 그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무역 정책은 국민들의 복지를 극대화하기보다는 오히려 특수한 이해 집단들의 비율을 맞춰서 대기업들만 잘 살게 하고 국민들은 잘 못 살게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나라의 무역 장벽을 낮추는 조건으로 관세를 채택하고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럼 이제 국제 금융의 주제들을 한번 보면 주식, 요즘 뭐 주식 시장이 뭐 활활 타고 있는데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아마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험 자산의 교환은 소득의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자산의 다양화로 모든 나라에 이익을 줄 수 있다. 이번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사가지고요. OECD 국가 중에서 주식을 많이 산 나라 중에 2등에 이번에 들어갔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많이 깨어 있는 시대가 됐고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식을 살 수 있는 능력들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커진 것이 사실입니다. 또 대부분의 국제 무역은 금융 거래를 수반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금융 거래는 미국 돈이에요. 달러예요. 그리고 기축 통화라고 하는데 달러 아니면 금융 거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주면 안 받아요. 달러를 주고 줄 때나 그걸 받는 거죠. 또 많은 금융 사건들은 국제 무역의 중요한 결과들로 나타난다. 자, 국제 수지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국가의 금융자산 가치의 유입과 유출만 아니라 수출과 수입액을 측정하고 국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 수지 맞아야 되죠. 이것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국가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많으면 그걸 무역 적자라고 하죠. 만약에 수출액이 많으면 무역 흑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결제 수지 또 국제 수지는 중앙은행이 공식적 국제 수지에 대해서 사용하고 자금의 수지를 측정한다. 이거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합니다. 한국은행이 해서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이걸 철저하게 분석해서 수출해서 이익이 나도록 하는 것을 하고 있고요. 또 모든 금액은 정부의 소득 계정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환율 이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돈이 달러로 환원하면 얼마다 1달러에 우리가 1,200원이냐 1,000원이냐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국제에서의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환율은 금융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죠. 그래서 이 환율 차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애쓰는 것도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국내 통화가 외국 통화 교환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통화로 표시된 재화가 자국에서 얼마냐, 또 자국 통화로 표시된 재화가 해외 시장 얼마냐, 또 이 환율은 계속 변하고 환율은 일정 기간에 고정이 되는데 그래서 매일매일 환율을 평가하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정책을 조정해서 통상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 정책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서로 국가 간의 정책 조정도 필요하다. 환율 당국의 유용에 의존하게 되어 있고 화폐가 미래에 지불될 약속에 대해서 교환되는 자본시장은 국제적 결제에서 특별한 관심을 서로 끌게 되어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개발도상국가들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국제 자본이 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사실 좀 중학생들이 듣기에는 좀 힘든 얘기를 오늘 좀 나누긴 했는데요. 이렇게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서로 무역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무역해요. 미국하고도 하고 중국하고도 하고 러시아하고도 하고. 근데 지금 이 북한이 중국하고 러시아는 하지만 미국이나 그 다음에 일본하고는 못하게 미국이 막아놨어요. 그리고 미국도 러시아나 중국도 하지 마 이렇게 막아놔서 지금 경제적으로 북한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조사해봤더니 국제 경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통일이 되면. 그래서 이 통일이 되면 경제적으로 분명히 부가가치가 높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된다. 경제를 더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국제 경제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데 통일이 된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경제 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중학교 학생들 감사합니다.